지구에 계시는 ACT 리딩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ACT 리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여러분, 오늘 프린스턴 리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테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통계를 하나 여러분들과 쉐어하고 가볼게요. 작년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을 거의 몇백 명 가까이를 이제 ACT 리딩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공통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거의 85%에 가까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제시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문제 풀 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정신이 너무 없다. 그리고 내 지문은 무슨 세 지문도 다 끝내기가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도 늘지가 않아요, 선생님. 이러한 컴플레인과 이러한 커멘트들을 굉장히 처음에 저랑 만나기 직전에 많이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여러분도 많은 부분 공감이 되시죠? ACT 리딩이라는 시험이 그렇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하면 이거 별거 아니네? 뭐 이거 그냥 글 읽고 문제 풀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해보실수록 느끼시는 게 이 시험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문제들과 굉장히 긴 지문을 소화해야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그 생각이 많아지는 시험이에요.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감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 시험을 딱 시작했어요. 막 읽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파이팅 해갖고 막 읽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 그리고 갑자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은 막 패닉을 시작해. 식은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윗부분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문 중간쯤에 왔어. 근데 위에 내용이 아예 기억이 안 나. 그래도 계속 가야 돼. 어쩌다 막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지문이 끝났네? 근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했을 때 지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머리에 정리가 안 됐어.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하나하나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10문제 중에 한 4, 5문제는 이건 대체 어떻게, 이 시간이 너무 없어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한 3, 4문제 정도는 얘가 답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어서 애초에 전반적으로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 그게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위 말해서 멘탈이 깨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네, 그런 학생들이 저랑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공통된 문제들을 토로했는데 저랑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갔던 경우들이 작년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소개가 조금 늦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갈게요. 저는 영단기 프린스턴 리뷰 ACT 리딩 대표 강사 테드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지만 지금 교보문고 반디앤 루니스 쪽에 리딩 트레이너라는 책이 나가 있어요. 리딩 트레이너 책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러분들 보셨다면 보시고 못 보셨다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ACT 리딩 부문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만큼 좀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된 적도 있고 굉장히 조금 제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이런 어떤 리딩, ACT 리딩 부분에 특화된 그러한 어떤 프랩 코र्स, 프랩 북에 굉장히 갈증을 느끼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ACT 리딩 트레이너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성적 향상 사례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따가 여러분들과 좀 쉐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자기 자랑인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 좀 신뢰를 받고 여러분들이 얘 누구야? 얘 말 들을만 해?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우리가 ACT 리딩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시험이 대체 어떤 시험인가 간단하게 저랑 한번 같이 짚어보실게요. 자, 일단 ACT 출제 기간에서 보면 이제 크게 눈에 띄는 두 가지 문장이 있어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저랑 한번 같이 보시면은 The test questions ask you to derive meaning from several texts by referring to what is explicitly stated and reasoning to determine implicit meanings. 자,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ACT 리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개의 지문들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추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그냥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이해를 하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항목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문의 문장 혹은 표현들로 완벽하게 독자가 알아들을 수 있게 제시가 되어 있는 걸 explicitly stated 이라고 하죠. 걔네들을 찾아내는 역량을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implicit mea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이 있으면 거기에 명시적으로 딱 봐서 뭐 어휘 혹은 문장으로 제시는 안 돼 있어요. 근데 제시문의 내용을 너가 이해를 했다면 너가 추론을 할 수 있을 거야. 너가 제시문의 내용이 A라면 A를 통해서 A 프라임도 알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여러분들의 어떤 평가가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ACT 리딩이라는 게 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는 거잖아요. 그죠? ACT 리딩은 출제 목적 자체가 학생이 대학 1학년의 교과 과정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느냐 이걸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ACT 리딩 해야 되니까 바로 문제 풀기 시작하는데 많은 경우 자기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굉장히 ACT 리딩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문단에 들어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거를 한번 상기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모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를 오늘 다시 한번 혹은 처음으로라도 잘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ACT 리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숫자예요. 4, 35, 40. 이 숫자가 어떤 숫자들인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4개의 지문이 제시되고 35분의 시험 시간이 주어지고 40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지문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구현해 드렸는데 이제 이 두 면씩이 한 passage들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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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sage. 그러니까 4개의 지문이 좌측에 제시가 될 거고 우측에 이제 question이 10개씩이 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펼쳐봤을 때 ACT 리딩은 이렇게 생긴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랑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네 지문 안에 대체 무슨 내용들이 있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지? 이걸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네 지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지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산문 혹은 수필 이런 것들을 받게 되세요. 어떤 수필, 어떤 소설이에요? 알 수 없어요. 그건 출제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문, 세 번째 지문에서는 이제 사회과학이란 뭐죠? 경제, 뭐 정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 분야죠. 그리고 인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학생들이 인문학 지문이랑 프로스 픽션 지문들을 좀 헷갈리시기도 하는데 인문학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심리학, 뭐 언어학, 뭐 이런 식의 지문, 이런 식의 소재들을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natural science는 이제 자연과학 이래갖고 뭐 물리학, 생물학 이런 지문들이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크게 네 지문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모든 지문들이 그러면은 이 글의 어떤 형식, 글의 글쓰기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수필이라는 거예요. 수필. 그러니까 수필이라는 게 뭐죠? 수필 혹은 프로즈를 산문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좀 산문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산문은 여러분들이 좀 피곤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설명드리면은 운문, 산문인데 산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뭐 논문에서 보는 것처럼 딱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무슨 만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캐주얼하지도 않아요. 예, 그 중간쯤에서 이게 약간 수필의 형태를 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4개의 지문이 각각 이제 800자 정도가 돼요. 800자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기 편하게 그러니까 A4 용지 2바닥 정도 좀 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사실 저도 ACT 리딩을 가르치지만 ACT 리딩은 지금 서양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리딩 영역에서 굉장히 긴 지문,
갖고 있는 시험에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각각이 다 800자인데 그중 한 지문이 이제 dual passage라고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 하나에 지문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짧은 패시지를 갖고 이제 얘네를 막 요리조리 섞어갖고 문제들을 막 내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크게 네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은 가장 개괄적인 수준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이 35분인데요, 시험 시간이. 이 35분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자, 35분이면 네 지문을 나누면은 우리가 한 몇 분 정도 나오죠? 한 8분, 9분은 좀 덜 되죠. 8분이랑 9분 사이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뭐 좀 리뷰할 시간도 필요하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 8분 정도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한 지문을 읽고 문제까지 푸는데 한 8분 정도를 잡으셔야 된다. 이거는 뭐 8분 00초 딱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인간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지문은 8분 30초, 어떤 지문은 한 7분 30초, 이런 식으로 좀 플렉스블하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갖고 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권장된 이제 지문 독해 시간이 한 3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8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8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 3분은 이제 독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시간이고, 나머지 5분은 이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네를 다 합치면 이제 32분이 나오잖아요. 나머지 3분은 뭐 하냐? 이제 리뷰, 검토, 내가 아까 몰랐던 문제들, 넘어갔던 문제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40문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아, 문제가? 40문제나 돼?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각 지문당 10문제씩이 출제가 돼요, ACT 리딩은. 그리고 이 10문제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학원에서 배우셨거나 뭐 책에서 읽으셨거나 하면은 뭐 메인 포인트, purpose, 뭐 organization, info, 막 여러 가지 유형들을 막 제시를 하는데, 이것들은 저희가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고, 기본적으로 출제 기관, ACT에서 여러분들의 이 문제들을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을 테스트하고 싶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자고 여기에 학생이 있다고 치면, 야, 너 읽어. 그 다음에 10문제 있거든? 근데 이 10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로 너가 이 읽은 거에 요점이랑 중요한 세부 정보를 파악했는지를 물어볼 거야. 그게 한 5문제 정도가 될 거야. 그 다음에 craft and structure라고 해갖고 너가 읽은 거에 이 글 써 있는 방식이나 이 글의 어떤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한 2-3문제가 갈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지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제시가 돼 있는데, 너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해해서 얘네를 좀 이리저리 짬뽕해서 좀 이렇게 좀 의미도 합쳐갖고 조금 너가 추론해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세부적인 유형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이 ACT 리딩이라는 게, 이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여러분들의 정확한 어떤 역량들을 테스트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역량들을 키우셔야겠죠. 이게 이제 출제 기관에서 얘네들을 딱 써놓고 딱 생각해놓고 막 이게 지문을 만든 거야. 막 문제를 이 세 개, 얘 맞나? 이 문제, 그렇지, 이 문제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 개 정도는 반드시 좀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ACT 리딩의 개괄적인 설명인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포인트가 이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Why not improve? 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ACT 리딩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그죠?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시는 분도 ACT 리딩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학생일 테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일 헤매는 영역이 ACT 안에서 리딩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요. 네, 다른 영역들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리딩 영역은 사실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저 역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하고 커리큘럼을 구상하고 이제 많은 성적 향상 사례와 뭐 고득점자들을 배출을 하지만 끊임없이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확실한 전략을 짜지 않으면은 굉장히 헤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대목에서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ACT 리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 혹시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이 덜 될 수도 있어요. 시험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조금 하셨다. 이미 좀 ACT도 받고 혹은 학원에서 뭐 모의고사도 많이 봤는데 뭐 점수가 안 나왔다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 라는 걸 깨달으시고 또 후반부에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거에서 좀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철수라는 학생이 있어요. 철수가 이제 프레시맨, 소프트머 막 이제 놀고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내가 대학을 가야겠네? 대학을 가려면 내가 뭘 해야 되지? SAT 아니면 ACT가 있는데 SAT 아니면 ACT 뭐가 좀 더 좋을까? 어쨌건 난 ACT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갖고 ACT를 딱 시작을 해요, 철수가. 그래서 ACT에서 뭘 해야 되지? 잘 봤다는 애들 많던데 나도 잘하면 한 35 나오겠지. 혹은 35 아니더라도 뭐 한 30은 나오겠지. 그러면서 이제 딱 시작을 해요. 예. 물론 35가 안 나올 수도 있나, 30이 안 나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어찌됐건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으로 딱 이제 목표를 딱 설정을 해갖고 이제 딱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CT 리딩을 좀 풀어봤어요, 몇 개를.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어려워? ACT 리딩 완전 어렵네. 근데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많은 뭘 해요? 변명들을 내기 시작해요. 무슨 변명이 돼요? 처음이니까 안 해봤으니까 난 학원 다녀서 많이 배우면 늘 거야. 혹은 내가 그날 PC방에서 게임을 좀 하다 ACT 리딩을 봤더니 잘 안 되네. 분명히 한 몇 주 공부 확실히 하고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막 자기 위안을 막 해요. 자기 합리화를.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ACT 리딩 학원을 가요. 그래. 이 학원에서 내가 몇 주간 수강을 하면은 난 분명히 ACT를 잘 보겠지? 리딩도 잘 볼 거야. 하면서 리딩하면서 막 배워요. 네. 어디 가나 막 퀘션 타입도 배우고 막 테크닉들도 배우고 막 모의고사를 맨날 주구장창 막 풀어요. 이게 합쳐지겠죠? 모의고사 맨날 풀어요. 모의고사를 한 30개씩 막 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모의고사를 막 맨날 푸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좀 올라갔다 이제 됐구나 이제 진짜 알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막 내려가고 근데 어제 만약 막 바닥을 치고 막 이러다가 어쩌보니까 학원이 끝나고 이제 다시 미국을 갈 시간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저도 몇백 명의 학생을 이제 매년 지도를 하지만 저한테 처음 올 때 오는 학생들의 90%가 이 생각을 갖고 들어와요. 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이따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는 부분까지 가는 건데 실전 고사를 보기까지 모의고사라는 건 실전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 리딩 모의고사를 위한 거예요. 엄밀히 말을 하면. 모의고사를 잘 봐야 시험을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못 봤는데 시험을 보진 않아요. 거의 많은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뭔가 똑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이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누가 못 가르쳤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똑똑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죠? 인풋이 잘못 들어가면 아웃풋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인풋이 안 좋으면 아웃풋은 무조건 X예요. 맞죠?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혹은 운이 나쁘다면 세모. 그러니까 인풋이 무언가가 문제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인풋이라는 건 뭐 교육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 레시피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헤맸던 건데 딱 잘라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왜 이때까지 ACT 리딩이 안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ACT 리딩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전혀 공부를 거의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자,
ACT 리딩이 있고 이 ACT 리딩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똑같은데요? 똑같이 써놓고 뭔 소리 하는 거야지? 그게 아니라 잘 보세요. ACT라는 테스트 스페시픽이 강조되어 있는 거랑 ACT 테스트 스페시픽한 것보다는 리딩 자체가 강조되어 있는 거랑 이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 5초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답이 정해져 있나요? 너 어차피 예로 가려고 하잖아. 아닌데요? 저 예로 갈 거 아닌데? 이 둘 다 중요해요. 얘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표현으로 한다면은 뭐 시험 테크닉이겠죠. 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은 기본기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조금 한 발짝 떨어져 갖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축구 선수에게 축구 감독한테 가서 혹은 축구 선수한테 가서 기본기가 중요해요, 테크닉이 중요해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면 어딜까요, 과연? 얘라는 거죠. 얘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얘가 밑에서 위에 부분을 지지해주지 못한다면, 지탱해주지 못한다면 이 테크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리딩 시험에서 리딩이 안 되면 테크닉들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리딩 시험의 테크닉, wrong answer 타입이 뭐고, 뭐 passage 패턴이 뭐고, 그 다음에 뭐 ACT에서 뭐 여러 가지 그 타임 매니지먼트 테크닉들이 뭐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지도를 해드리겠지만 저는 지금 받고 들어가는데 걔네는 무조건 얘네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리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왜 ACT 리딩이 안 느느냐? 얘 공부 시간을 90%를 할당하는 거예요. 얘는 10%고. 그럼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는데 좀 너무 지금 벌써 절망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을 갖고 있고 많은 해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해결 사례들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ACT 리딩이라고 아까 처음에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은 뭘 테스트하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First Year College Level Reading Ability를 테스트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미국의 교육기관 관련 어떤 연구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오는데 대학 1학년 읽기 수준이 어떤 수준일까요? K-12 혹은 미국의 공교육 과정 얘네를 성실하게 얼마나 이수를 했고 얼마나 따라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의 공부 역량이 결정이 되겠죠. 왜 맞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게요. 6학년. 그 다음 중1부터 중3, 고1부터 고3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A라는 학생은 이 시간 동안 그냥 공부 안 했어요. 계속 안 읽었어요. 책도 안 읽고 학교에 시키는 거 다 안 해요. 그냥 가끔씩 해요. 그래서 막 반에서 한 10등 정도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때가 되니까 아차 이제 내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네 하고서 이제 혹은 SAT를 준비해야 되네 라고서 처음 시작을 한 학생이랑 이걸 꾸준히 다 밟아오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은 학생이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수치화 시켜드려 볼게요. 자, 우리가 한 학년에서 여러분들이 읽는 책이 교과서가 몇 권이라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한 8권이라고 칠게요. 그죠? 8권이 그냥 교과서 하나가 200페이지였다고 칠게요. 그럼 200페이지라고 치면은 한 학년에 거의 approximately 160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읽고 시험도 보고 토의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게 교과 과정이 그래요. 학교에서. 그러면 한 학년에 1600페이지를 읽은다고 했을 때 한 페이지당 세 문단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4800개의 문단을 읽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읽는 학생들은. 그러면 얘가 우리가 여기다가 K12라고 하면은 곱하기 12를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값이 교과 과정을 제대로 밟은 애들이 리딩을 지속적으로 본의 아니게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리딩이 뭐예요? 그냥 문장 읽고 문단 읽고 의미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거의 거의 5만 문단 가까이를 한 학생이 얘인 거고, 여기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거의 5만 문단 가까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리딩 공부의 역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기본기가 안 돼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이해를 못하고 글을 읽는 방법이 이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배양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너무 늦게 이제 들어와서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비자연스러운 방법을 효과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굉장히 헤맬 수가 있고, 거의 90%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리딩 점수가 안 나온 이유도 얘가 기반이 되지 않고 얘를 자꾸 하셔갖고 그냥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이제 해결책을 본격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자, 같이 보시면은 TED Solution이라고 갖고 The Complete SAT Reading Prep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을 때 조금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게, 테드는 독해력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리딩 트레이너라는 책도 그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독해력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저의 수강생들은 다 그것들을 알고 있고, 저는 ACT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거의 모든 학생들은 이쪽에 ACT를 리딩을 공부하고 있어요. 뭐냐면 패시지 패턴을 이해하기, 퀘스천 타입의 별로 각각 뭐가 있고 그걸 어떻게 대응하는지 연습하기, 그 다음에 틀린 문제 유형들,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는 오답 노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가볍게 최대한 한 8분 안에 꾸역꾸역 넣어보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테스트 멘탈리티, 시험장에서의 어떤 대응 방법, 멘탈 조절 방법, 그리고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이쪽을 전부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거의 90%의 학생들이 사실 얘네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얘네들만 해요. 90%의 학생들이. 네. 그리고 거의 제 학생들은 이제 제가 얘네를 다 시키는데 reading ability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기본기 훈련, 그걸 절대 안 하죠. 네, 기본기 훈련이라 하면은 이제 accurate reading ability라고 첫 번째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accurate reading ability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정독인 거예요. 해석 능력. 그러니까 해석 능력을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독해 이제 역량이 속독이에요. ACT 리딩에서. ACT 리딩에서 속독이라는 거를 무슨 스피드 리딩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피드 리딩은 제가 이제 점프 리딩이라고 제 수업에서 듣게 되시면 배우시게 될 텐데, 스피드 리딩의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적게 읽는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빠른 건데, 그런 방법들을 여기서 점프를 하면서 읽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그 다음 또 하실 줄 알아야 되는 독해 방법이 구조적 독해 읽기 능력이거든요. 구조적 독해 읽기라는 게 뭐냐면은, 얘가 A라는 관점이 제시가 됐고 얘가 B라는 관점이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해피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A가 얘에 대해서 좋아하고, 여기가 얘는 B는 얘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author가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 이런 식으로 글을, 그 안에 뼈대들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그 뼈대를 걸러내는 글 읽기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두 개가 더 필요해요. 되게 많죠? critical reading ability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critical가 뭐예요? 비판적인, 의심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critical reading ability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시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 내용 왜 여기다 썼어? 어떻게 어쩌라고?
저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저자한테 왜 이렇게 썼고 난 이거에 대해서 근거가 뭐지? 반대 입장이 나왔는데 반대 입장의 근거는 뭐지? 이 중에서 누가 낫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시는 독해 역량이거든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flexible reading ability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이 위에 네 개를 다 하는 거예요. 네, 위에 네 개를 다 한다. 동시에 한다?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위에 네 개를 굉장히 복잡하게 순서가 마음대로 바뀌면서 일어나요. 이게 독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시게 되면은 얘네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저한테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개를 다 가르친다. 얘네를 그러면 안 가르치느냐? 얘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커리큘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의 어떤 리딩 철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ccurate reading ability를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가 speed reading이에요. speed reading, accurate reading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speed reading은 의미가 없어요. 정독이 기반이 돼서 속독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structural reading ability예요. 그 다음 단계가 정확하게 읽고 읽을 줄도 알고 그거를 빠르게 읽을 줄도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 구조, 그 뼈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 정확히 내용은 이렇고 빨리 읽을 수도 있고 그래 구성이 이래 그러면은 막 내가 좀 질문을 더 해볼래 그래서 막 질문하면서 읽는 거고 이 네 개를 동시에 하시는 게 flexible reading ability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얘네가 기반이 돼서 그 위로 이제 저와 테크닉들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하실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어떤 지문들의 경향성이 있어요. ACT 지문들의 경향성. 그 passage pattern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recognize 하고 함께 훈련을 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이제 문제별로 각각 유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를 또 저와 깊이 있게 따져보시게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선택지들이 answer choice들이 있을 때 그 answer choice들의 어떤 이제 그 오답이 되는 이유들이랄까요? wrong answer type. 그러니까 오답의 어떤 유형들. 그러니까 뭐 범위가 너무 넓다든지 뭐 extreme 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문과 충돌을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얘네가 다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테스트 멘탈리티라는 걸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이미 드렸는데 여기서 잠깐 가볍게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ACT 리딩하기 이게 기술이라는 건 아셨죠? 테크닉. 네, 기술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이쪽이고 굉장히 기본기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력 자체로 굳이 무슨 얘는 wrong answer type questions 뭐 pattern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빨간색을 우리나라에서는 쓰면 안 되죠? 네. 여러분이 여기 지금 계신다고 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의 학생들은 수험 생활이 어디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요. 90%를 하면 제 학생들이 뭐 10%나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거의 모든 학생들이 여기서 끝나요. 처음 독해 이제 ACT 리딩을 시작을 해서 막 문제를 푸는 거예요. 미친 듯이 모의고사 맨날 풀고 뭐 복습하고 다시 문제 막 보고 계속 이거만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 왜 틀렸지? 막 무슨 교수처럼 연구하고 막 친구들이랑 토의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가서 고3도 끝났고 여기서 끝내야 되네? 라고 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영역은 어딜까요? 이 네 개의 면 중에서 당연히 여기겠죠. 그렇다면은 여기가 이제 데스티네이션인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떤 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네.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뭘까요? 네, 3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글을 읽고 빠르게 읽고 구조를 읽어내고 의심하면서 읽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유연하게 플렉스블하게 리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패턴을 읽고 뭐 question specific approach를 배우고 wrong answer type, time management, test mentality를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도달을 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저는 뭐 그냥 테크닉도 일단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리딩 할게요. 이쪽 1번이 왜 안 될까요? 1번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문제를 전부 소진을 해요. 기출문제들을. 우리나라 수능이나 다양한 적성시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이 제일 큰 실수가 기출문제들이랑 중요한 문제들을 다 소진을 시킨 다음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거든요. 아, 참,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뭐 책을 읽어야지.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냐? 이 문제들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태 체크를 하면서 수험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고 2번은 왜 아니냐? 2번은 거의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엔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요. 여러분들 뭐 ACT 리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하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우리 영단기 프린스턴 리뷰에서 ACT 리딩 커리큘럼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저의 어떤 필로소피는 저와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제 궁리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인터넷 강의의 커리큘럼을 제가 구상을 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쪽이 이제 기본반이다. 그리고 이쪽이 실전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반에서 그럼 뭐 하냐? 그러니까 3강씩을 제가 다 할당을 했어요. 3강씩을 할당을 해서 accurate reading, speed reading, structural reading, critical reading, flexible reading을 각각 3강씩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훈련을 시키는 인강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많은 국어 영역 혹은 언어 영역 여러 가지 뭐 ACT 리딩, SAT 리딩에서 사실 거의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특수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이제 리딩 온라인 콘텐츠가 준비가 될 거예요. 좀 말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자꾸 이걸 시키고 제가 사라졌다가 제한 시간이 걸려 있고 제가 다시 나타나서 같이 한번 하고 제가 또 사라졌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하고 다시 제가 다시 나타났다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리딩은 선생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아름답게 해석해주고 명쾌하게 해석하면 뭐예요? 리딩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딩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꾸 이게 코치처럼 이 부분을 건드려주고 바로 답을 제시해드리고 다음 거 여러분들이 또 해보고 바로 제가 또 개입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반이 구성이 될 거고요. 실전반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좀 익숙하신 리딩 강의 이제 뭐 pattern, 뭐 question specific, question type, 뭐 wrong answer type, 뭐 time management 이런 것들을 하나씩의 테마를 잡아서 프린스턴 리뷰의 어떤 모의고사들을 이 테마들을 잡아서 모의고사들을 같이 분석하고 같이 풀고 하는 그런 식의 강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빠짐없이 ACT 리딩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 다 전달은 받을 수가 있다. 물론 이 수업을 딱 듣고 나서 뭐 30이 나오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정말 ACT 리딩에서 필요하다는 거를 굉장히 잘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 스터디를 저희가 2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이제 작년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30점, 그러니까 상위 90%였던 거죠. 그 학생이 이제 저한테 배우고 이제 리딩이 34점,
34점이 이제 상위 98%로 이제 결국은 리프를 하게 됐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저의 어떤 테드 리딩 그 필로소피로 제가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 이 친구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은 친구예요. 그냥 그래서 책을 읽으면 문자가 안 보이고 이 세상이 보인다고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독해는 문자를 보는데 그 문자 뒤에 세상이 있거든요. 그 문자는 그냥 암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은 친구는 이 문자를 보면서 그냥 이 안에 세상이 막 그림이 막 그려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도 ACT 리딩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케이스고 이런 케이스들도 뭐 없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해당되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 네, 특히 학생이 너무 이제 기대가 높아서 주위에서 이 테스트 멘탈리티 본인에게 맞는 어떤 이제 시험에서의 어떤 임한 자세 이런 것들을 저랑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저한테 트레이닝을 받아서 결국은 좋은 점수를 획득하게 됐던 케이스예요.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예시예요. 정말 지금 말하면서도 좀 사실 마음이 이제 너무 좋은데 리딩이 이제 19점에서 리딩이 30점 그러니까 이제 42%에서 90%로 뛴 케이스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 작년 수강생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원을 왔을 때 거의 진짜 막 맨날 울다시피 했어요. 막 저한테 와서 선생님 어떡해요, 리딩만 안 나와요, 막 어떡해요 맨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방금 제시해드린 케이스랑 완전히 반대로 여기는 너무 탄탄한데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얘가 어디서 많이 배워왔어요. 다 알아요. 가르칠 게 없어요, 제가. 근데 ACT 맥락에 맞는 어떤 리딩 어빌리티가 거의 전무한 수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OT 처음에 말씀드렸던 글을 읽으면서 get lost 되는 거, 헤매는 거. 네. 그러니까 정보 처리를, information processing이 아예 안 되는 거죠. 너무 빨라서.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ACT reading 트레이닝을 훨씬 강화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아낸 케이스인데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원래 조금 좋은 점수를 갖고 있던 학생이 더 높게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점수가 한 15점에서 20점 사이 정말 케이어스예요. ACT 리딩을 푸는 게. 그런 학생이 이런 식으로 고득점으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 이 두 케이스 모두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수많은 학생들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은 내용이 테드 리딩은 컴플리트하다는 게 결과가 컴플리트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ACT 리딩 수험생으로서 갖춰야 되는 크게 두 개의 중요한 필러 ACT 리딩이랑 ACT 리딩 이 두 개의 기둥을 모두 다 커리큘럼에다가 효과적으로 녹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완결성 있는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도 수강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도 함께 수강을 아직 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유로 할까요? 그냥 ACT 리딩을 저는 제 머릿속에서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땅이 있어요. 이게 걸음이 있어요. 걸음이 지금 칠판에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밤색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있고 이제 지표면 이제 안에 이제 걸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이 ACT를 심어갖고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저랑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뭐 accurate reading, speed reading, structural reading, critical reading, flexible reading 이런 것들은 이 걸음에다가 이제 nutrition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분들을 제가 막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끔씩 힘드실 때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CT 리딩이라는 이제 C를 딱 심어요. 심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저와 함께 더 뭐 quest pattern, 뭐 wrong answer type, time management 뭐 이런 뿌리들을 우리가 더 이제 막 받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저랑 열심히 하시면서 결국은 좋은 ACT라는 나무가 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을 왜 제시해드렸냐면은 이 나무가 ACT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여러 가지 그 reading ability를 트레이닝을 받고 테스트 스페시픽한 어떤 테크닉들을 훈련을 받으시면 이게 뭐 ACT가 될 수도 있고 SAT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어떤 대학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뭐 GMAT, 뭐 LSAT 나중에 큰 대학원을 가게 되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굉장히 기초적인 뿌리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를 통해서 좀 선물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이다라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OT 관련해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은 홈페이지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약속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최대한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요. 결과가 완벽할 거다? 그것은 저랑 학생이 얼마나 이제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실히 약속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을 들어가는 날까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친형처럼 끝까지 같이 달려주는 러닝메이트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